심리상담과 종교적 영역이요? 종교 상담도 있죠. 종교적 심리상담도 있잖아요. 음, 미리미리 체크해놔야 돼. 그런 사람들. 해놔야 나중에 와서 이상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상담 쪽으로 심리 쪽으로 많이 연결했죠, 예전에는. 근데, 어렵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종교랑도 같이 연결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심리상담과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 개인적 부분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공감과 이런 영역이지, 이제 종교가 같이 그 속에 같이 빠져들면 이유를 다른 데서 찾게 되거든요. 뭐냐면 죄책감을 심어줘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너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도 구원받지 못해. 네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종교적 목적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어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네, 맞아요. 오해나 왜곡이 염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담사기 또 경계선이라든지 줄을 잘 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죄책감을 많이 심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이런 종교적 색채가 가는 사람들은 상담사들 보면 내담자에게 죄책감을 많이 심어주더라고요. 왜곡적인 사고를 만들어서 이상한 곳에다가 감정을 해소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위험한 상담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 부분은 좀 그래요. 제 개인적 생각도 종교와 상담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특정 종교를 이제 읽어놓으면 좀 문제되지만 어, 종교가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들. 쓰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원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원초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는 관계성 없어요.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료는 즐겨찾기, 추천, 그리고 유튜브 그림시민 상담 전문 구독, 좋아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자님 생각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역이나 사상이 빠지면 못 나와요. 누가 그걸 열어주고 일깨워주지 않는 이상 그 속에 갇혀버립니다. 아마도 그 상담사분의 개인적인 어떤 틀에 갇혀버린 것 같네요. 관찰자 이제 얘기 쭉 들어보면 그분이 그 틀에 갇혔어요.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 나오기 어려워요. 특히나 지식인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틀에 갇혀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본인의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인지하기도 어려워요. 예전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 꺼내셔도 되고요. 네, 그래요. 내가 얻어갈 건 얻어가시고요. 아닌 건 걸러내 주세요. 저도 예전 교수님 중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계속 수업 중에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그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분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속에 무리에 들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은사님이고 교수님이지만 내가 바라보기에는 좀 짠한 마음, 본인 상처나 이런 치유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타이틀을 갖고 얘기하시는 특징들은 그 틀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에 갇힌 사람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도 얻을 건 얻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실제 임상실습이라든지 내담자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 책과 이런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 예전 대학원에서도 박사학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 그런 점에서 많이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은 이분들이 성취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 임상 실습, 임상 현장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임상 실습이 많고 그런 분하고 수업 받으면 진짜 공감이 잘 돼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임상 현장에 얼마큼 있었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요. 학위를 보고 배울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박사학위든 어디 뭐 유학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 듣고 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내담자를 만났으며 내담자 인간들 상담하면서 얼만큼의 고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 같아요. 어, 앞선 선배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선배들의 인간적인 고뇌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 고뇌. 음, 아마 지금 관찰자님도 공부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어떤 한계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계는 또 스스로 만들기도 해요. 이 한계점은.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스승과 슈퍼바이저를 만났을 때는 약간 한계를 완전 벗어나기 힘들지만 약간의 틀을 확장시켜 나갈 수는 있어요.
칙섬유도 자기가 틀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이 그런 한계의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속에 있어요. 본인이 만든 그 어려움을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꺼내주지 못해요, 이 부분은. 본인이 나오려고 해야죠. 내가 만들어 놓고 본인이 허우적거리는 거죠. 네, 알죠. 근데 안 하고, 네, 안 하잖아요. 시도를 해야죠, 알면. 우리가 안다는 지식은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거를 배워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지식만 갖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말만 많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말로 모두 해요. 말로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표현하지만 실제 현장 적용 면에서 보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 실천을 해야죠. 배움은 실천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학습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쓸모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좀, 여러 주변에서 좀 안타까운 사람,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격증을 130개, 뭐, 20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쓸모 자격증이죠. 계속 그것만 하세요. 자격증 취득이 이분의 인생 삶이에요. 뭐 하려고 따시냐면, 재밌대요. 그냥 따는 것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거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그 틀은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어요. 틀에 갇혀서 나갈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죠. 네. 관장님, 다른 사람 논문 찾아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논문 검색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쪽에, 본인의 공부한 쪽에 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선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도, 갖다 써야 되지만, 본인이 지금 장벽처럼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다른 논문이나 다른 선배들 연구 논문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관찰자님도 그 틀에 갇혀버리면 나오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고민한다는 건 본인의 틀이 생긴 거거든요. 본인만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틀을 유연하게 하고 좀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어, 그 상대방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투사적인 반응을 많이 한다. 누군가 뭔가를 하고 이기적이고 불안한 행동을 하면 그 불안과 이기적인 모습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결국 타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관찰자님도 그 선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나도 그런 틀이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되거든요. 나 자신도 어떤 강박적 틀이라든지 나만의 이기적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도 있지만 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안 그래야지 하겠죠. 나는 변화되고 안 그래야 되면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다른 연구자들 책을 또 보시면 그쵸. 무리한 해석의 틀. 네, 관찰점 많이 깨달으셨네. 고민 많이 하셨군요. 네, 다른 논문이나 연구 서적을 찾아보고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이 잘 된 데는 없죠. 검색하면 웬만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논문 검색. 관찰자님 많이 성장하셨네요. 우리 처음에 방송에서 만났을 때하고 지금 내용들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셨어요. 학문적 성취라든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일단 물음이 자기에 대한 물음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나에 대한 물음,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지 못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시벌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은 잘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측성님도 나름 고민이 많이 하는데 자신과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이분도. 그래서 저번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하길래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답을 찾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답을 찾는 시간. 네, 그렇죠. 네.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고님 추천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해 의존성이 있어요. 믿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초기에는 라포 형성, 관계 형성 쪽으로 하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믿는 신뢰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죠. 너무나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제일 힘든 건 상담자가 제일 힘든 거는 선 지키기예요. 선. 그 선을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그 선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인간이라는 걸 까먹고 잊어버렸을 때 그래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학위고 자격증이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음, 네. 학위고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선, 최소한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담자가 내담자랑 결혼하거나 사귀거나 어떤 싸움을 하거나 임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성 내담자하고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과 이런 선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또 내담자를 만났는데 자기 종교적 취향이라든지 자기 사상과 맞는 사람을 만나면 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 분석과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쵸. 내담자를 두는 전능감이 생겨요. 그때는 큰 잘못이 일어나죠. 관찰자님도 실습, 임상 실습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이 더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5년차 데이트 상담하면 3년차, 3, 4년차 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상담사가 아니고 내담자가 오히려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가 오히려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같기도 해요. 특히 아동 청소년 상담할 때마다 더 그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다시 나갔다 다시 오셨네요. 네. 네네. 선배고, 교수고, 은사들 중에, 저도 교수님들 중에도, 예전 은사님들, 대학원 교수님들 중에도, 쟁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데, 그분과 인생사, 그리고 내담에 대한 어떤 생각, 상담에 대한 거기, 슈퍼비전 받을 때 얘기 들어보면, 성이 안 찬다고 하죠. 저 사람 공부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부만 했구나. 현장에 나가서 내담자랑 그렇게 실갱이하고 겪어본 사람하고 달라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제 중도성이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통하지 말고 중간 선을 지키는 거. 본인이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관찰자님이 많이 내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더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반가워요. 내적 성장이 많이 보여서. 학위만 그리고 학벌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좀 그게 좀 심각한 부분 있잖아요.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익혔으면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또. 근데 본인이 모든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상담자도 있어요. 내담자가 내담자가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 아, 내년에요? 지금 12월 달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협회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긴 해요. 계속 이렇게 목금토일만 4일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일단 12월 달부터 12월 중순 넘어가부터 이제 수업을 해볼 건데 해보고 나서 이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결정했다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협회장한테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협회장은 제가 서울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울에 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후학들을 많이 지도해 주길 원하는데 제가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금 비대면 상담이라든지 비대면 그 수업이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디지털 사회랑. 그래서 인터넷으로 곧 줌 가지고 수업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12월달 첫 삽을 뜨긴 하는데 해보고 나서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 건지 조금씩 해봐야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 시간대 계속 이게 7시에서 9시는 고정이 될 것 같은데 며칠 할 거냐가 이제 그런 고민이죠. 음, 그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이제 연구자들 보면 각각 깨달음들이 다 다르거든요.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키핑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알게 깨달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도 공부를 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알려주는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알아듣질 못해요. 네,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존감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한 것이 이 얘기였나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깨달음과 나아가는 부분에선 아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으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네. 모두 다 안다. 이런 전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나 심리에 대해서 다 알아. 이걸로 모두 다 알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않을까요? 다 안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전능감과 같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안다. 이제 알아간다 그 정도겠죠. 그쵸. 이게 해결책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그러면 최적의 상황과 결론 도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컬투 예전 컬투라는 그 뭐죠? 개그맨들 했던 말 중에 방송에 했던 게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이 진짜 핵심적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예전에도 그 사람도 대단하다는 생각하는 게 상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지 꼭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100%라는 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맞는 게 지금 틀릴 수도 있고요. 해결책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문적인 성취감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에 생기기도 하죠. 제가 제일 경계하는 덕목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교만과는 좀 조심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담자 상담이라는 거에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력하는 이 방송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연구에 대한 학문의 진척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군가에게 봉사도 하지만 봉사하고 헌신도 되지만 학문적인 성취를 위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 방송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10,000명 넘게 보거든요. 지금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 대략 10,000명 정도 그림 보는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냥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참고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예. 정형보다는 구체적 사람의 고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요. 제가 방송에서 수다를 강조하는 목적도 그래요. 말을 많이 해보세요. 말인 표현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답은 그 속에 있거든요. 답은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 행동 속에서, 그 사람 모습에서 찾는 거지 상담자가 답을 일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기, 공감해주기, 이해해주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관찰점이 고민을 많이 했군요. 지금 질문과 내용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내용이에요. 네. 자제력도 누가 하는 거죠? 선은 누가 해야 되죠? 틀은 누가 만드는 거죠?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고민해야 될 거는 본인의 답입니다. 내가 고민한 크기만큼, 내가 연구한 크기만큼 얻어가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죠. 나 자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와 수용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와 수용. 네. 관찰자님 나중에 멋진 상담자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어, 너무 틀에 갇히지 않은 상황에 유연한 답을 나에게 찾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그 내담자를 통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강의랑 상담 그리고 자격증 과정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줌 시스템으로. 협회장님이 원하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저의 주어졌던 복이겠죠.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원치 않은 분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마음이 열리고 시작하실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관찰자님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같이 나누는 게 좋네요. 네. 고민하는 사람과 어떤 벽에 마주쳐서 힘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배우게 돼요. 저 자신도 알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저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네. 솔드아웃 못 달렸어? 그렇구나. 네, 관찰자님이 제가 걸었던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고민과 비슷한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요. 저도 종교 성향이 강한 제 은사님, 교수님들과 얘기하느라고 그랬죠. 음,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했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어서와요. 거좀 끝나갈 무렵에 찾아오셨네. 네, 속세님, 속세대왕님. 네.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강제성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프리카 방송이 점점 제 방송이 더 이것저것 사람들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송 자막이요? 어떤 거요? 일단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을 빨리 강퇴시키는 게 낫더라고요. 블랙리스트라 강퇴시키는 이유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대상들은 그냥 빨리빨리 자르는 게 낫더라고요. 원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되돌리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포기가 너무 나은 것 같아서. 방금 그거 보셨군요. 네, 블랙리스트랑 강퇴. 제 방송은 목금토일 4일 하고요. 방송 시간이 7시에서 9시에 2시간만 합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제가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 그림심리TV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상담받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이제 2분 정도 남았네요. 셀린 이제 오셨네? 네, 맞아요. 네, 아직 많이 수다가 제일 답이라고 했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람 생각이에요. 타인의 이야기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나게 보이는 거고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셀리님 마음이 결정하신다면 나중에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 석사대왕님이 제일 힘든 부분은 타인의 말에 많이 아직도 흔들린다는 거죠. 숙제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탄탄하다면 타인의 말에 많이 흔들리질 않거든요. 네. 일단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집중하다면 큰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또 다 되어 갑니다. 9시네요. 네, 그쵸. 그쵸. 자신을 곳을 만들으세요. 숙제를 다 하셨으면.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에 꼭 와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7시에서 9시에 2시간 또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은 내일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제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나, 아니면